제가 다는 안 다니고 도산 서단까지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나서부터 도산 서원에 가는 30분만 조금 곤란합니다. 어제 인문학 강의를 들었던 도산서원에 왔습니다. 와, 풍광이 참 아름답습니다. 소나무와 시원한 물이 좀 흐르고 있네요. 네. 잘좀 있구나. 낙동강이군요. 전망대가 있고 도산 서당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기는 포토존이네요. 이곳은 청광 운영대라는 도산 서원 있는 곳입니다. 풍광이 아름답습니다. 멀리 부리밭이 초록 물결이 일렁이고 있네요. 과거는 우리가 토시나 진사시 같은 지방시는 지방에서 되게 많이 보고 하지만은 3년마다 한 번씩 정기적으로 치는 신년시가 있었고 또 별도로 한 번씩 치는 별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대가는 항상 한양에서 마쳤습니다. 서울에서만 했어요. 항상 대가는 서울에서만 했는데 정조 때 와가지고 지방에서 별시를 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기 도산 별시예요. 도산 별시인데 왜 여기에다가 여기서 별시를 보게 됐냐 이렇게 하면은 물론 정치적인 요 뒤에 뭐 요소도 있지만은 첫째 이렇게 내세우는 그거는 우리 그 정조 임금이 태계스님을 무척 존경을 했었다. 그리고 또 이쪽의 지역의 선비들이 영남 선비들이 거의가 남인입니다. 남인이면은 우리 그 남인의 정권을 이후로는 없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사람들은 가가지고 시험을 봐도 뽑아주지도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아예 과거보러 가지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여기가 많이 치는데 정권을 잡은 쪽만 많고 이러니까 한평책 있고 또 영남 선비들이 사기도 도와줄 겸 여기에서 이제 과거를 한번 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교장각에 있는 신하를 보냈어요. 그래서 그 신하가 이제 여기 와가지고 먼저 이제 태계 선생님 상덕사에 가서 취재를 먼저 하고 주위에 어디 그 도산에서 별시를 한번 볼 수 있는지 알아봐라 이러고 보냈더니 와서 이렇게 쭉 이렇게 둘러보니까 보시다시피 도산서원 정각들이 전부 쬐끄만합니다. 장소가 이렇게 멀리 보니까 지도부터 만수가 되면 수몰이 됩니다. 저 위에 저 단 위에 까맣게 보이는 데 있죠. 사실은 저기까지도 물고 보통은 저 중간에 길까지 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다 묻혀버려요. 그래서 갈수기에 물이 이렇게 많이 빠지면 저렇게 청보리 심어놓은 게 많아가지고 청보리 축제도 하고 합니다. 근데 비가 와가 만약에 장미는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그 옛날에는 그냥 낙동강만 흘러갔어요. 흘러가니까 댐이 없죠. 댐이 없으니까 여기가 넓게 강변에 이제 모래밭이 있었고 그 모래밭 중간중간에 바위도 듬성듬성 있고 소나무도 또 한 번씩 있고 그렇게 해서 넓은 공간이 있으니까 저기에서 시험을 보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공고를 냈습니다. 공고를 냈더니 이쪽에 지역에 있는 선비들이 얼마만큼 과거에 목말랐냐 하면은 와서 등록을 했는 사람만 7,000명이 넘었대요. 그래서 답지를 내는 사람만 해도 3,600명이 넘었다고. 그래서 대단했다. 그 답지를 몽땅 해가지고 한양으로 가져가서 채점을 했어요. 해가지고 2명의 급배자를 내고 차등에 따라서 한 10명 정도를 더 뽑고 그렇게 했던 별시예요. 별시인데 지방에서 별시를 보는 게 아주 이렇게 드문 일이니까 그 다음에 1년 뒤에 그 당시에 이제 영의성에 있던 대남 최재공이라는 사람이 체계적으로 글을 썼어요. 여기에서 보게 된 동기라든지 경과라든지 결과라든지 전부 순서대로 쭉 적어서 두루마리에 적어서 도산서원 측에 보냈는데 이걸 그냥 이렇게 두루마리만 간직하고 있는 것보다는 비석에 새겨야 되겠다 하고 비석에 세워서 받는 데다가 기념으로 꽂았습니다. 꽂아놨는데 안동댐이 생기니까 어때요? 잠겨버리죠. 만수가 되면 잠겨버리기 때문에 10m 높이의 단을 쌓고 그 위로 올린 겁니다. 올린 데다가 비석도 오랜 시일이 오르면 이 마모가 잡히를 이렇게 나는 제르그릇 도자를 씁니다. 제르그릇 도자를 써서 그릇을 굽는 가마가 있을 때 보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밑에 있는 서원인데 전국에서 유일하게
서당하고 서원이 한 자리에 같이 있는 게 여기 도산서원입니다. 여기가 우리가 서원이 뭐 하는 데인지 아시죠? 여기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서원이 뭐 하는 데죠? 공부하지 않냐? 공부하는 데 맞죠? 양반의 자제들이 다니던 사립학교였어요. 그러면 국립은 어디였을까요? 한교가 있죠. 그리고 또 교육기관이 있죠. 보통 얘기하면은 역시 연세대 좀 낮습니다. 보통 얘기하면은 국립은 어딜까요? 그러면 90%가 성균관 이렇게 있어요. 네. 성균관은 지금으로 얘기한 대학원 정도 되겠죠. 지금 여기 오신 분들처럼. 성균관은 지방에서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실력을 쌓아가지고 대과를 준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데가 성균관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성균관에 가서 공부를 한다는 거는 이미 몇 살짜리 후보자라고 보시면 돼요. 옛날에 그래서 성균관 유생들이 입김도 셌죠. 또 하나의 교육기관이 있죠. 서당이 있습니다. 그죠? 서당. 예. 그럼 서당하고 서원이 뭐가 다를까요? 네. 뭐가 다를까요? 보통은 그게 딱히 틀린 건 아닙니다. 서당은 뭘 가리키느냐에 따라서 몇 학년인가 초등학생인가 중학생인가 다릅니다. 보통 민중에서 어린아이들을 모아놓고 천자문이나 소학 정도를 가리키면 초등학교 4년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여기 태계스님이 가리키던 학생들은 성리학을 배웠습니다. 성리학을 배운다는 건 이미 초등학교 아니죠. 그래서 여기 그거는 이제 뭘 배우느냐에 따라서 등급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서당하고 서원이 뭐가 다르냐? 지금 뭐 쭉 여기 공부하시는 분이니까 다르겠지만은 보통은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저까지만 가면 다 잊어버립니다. 정신 없어요 요즘 그죠? 아침에 뭐 먹었는지도 기억이 없는데요. 그래서 서당하고 서원이 다른 점. 서당은 공부만 합니다. 공부만 가르쳐요. 서원은 공부도 하고 제사도 지냅니다. 예, 그게 달라요. 그럼 누구의 제사를 지낼까요? 공자. 공자. 위패를 모시는. 그 위패를 누구의 위패를 모실까요? 보통 서원에 주향이 있어요. 그 주향을 누구로 모실까요? 여기 태계 선생님. 여기는 태계스님 그렇죠. 예. 동산서원은 서예 서예 선생님 선생님이고요. 보동서원은 하는 당이 그게 이제 이 서원은 그 서원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인물 중에서 그런 분을 모십니다. 그 공자나 맹자를 모시는 데는 향교에서 모셔요. 향교는 국립이죠. 국립에서 만약에 태계생을 모시면 태계생 반대파에서 왜 너만 모시나 우리도 모시면 이러면 안 되죠. 예, 그 향교에서는 이제 그런 성인들만 모십니다. 사립이잖아, 그죠? 사립이니까 그 지역하고 그 서원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인물 중에서 모시게 되는데, 물론 여기 도산서원은 태계 선생님을 주향으로 모십니다. 주향으로 모시고, 주향은 한 분이에요. 종향은 한 분을 모실 수도 있고 3분, 4분, 5분까지도 모시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태계 선생님 제자 중에 한 분이신 월천 조목이란 분을 종향으로 한 분만 모십니다. 병산서원도 마찬가지예요. 서예 선생님을 주향으로 모시지만은 종향으로는 그분의 셋째 아들이기도 하고 또 제자이기도 합니다. 뭐 아무나는 못 모셔요. 아들이라고 못 모시잖아요. 그죠? 이게 다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도 수한 유진이란 분 한 분만 종향으로 모시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 우리 그 최초의 서원은 어딘지 아시죠? 우리나라 최초의 사역서원. 소수서원. 예, 소수서원이죠. 소수서원은 주세봉이라는 분이 풍기 군수로 갔다가 그 풍기 관내에 있는 순웅이라는 곳에 들렸더니 거기가 안양 선생님의 고향이었어요. 고려 말에 우리나라에 성리학을 처음 들어오신 분이죠. 예, 가봤더니 안양 선생님은 고향인데 그 안양 선생님의 위패를 모신 곳이 한 군데도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아쉽다 생각을 하고 거기 안양 선생님은 공부를 하시던 쑥수사란 절터에다가 먼저 제향할 수 있게 사당을 하고 제사를 모시면서 옆에다가 방학 공간을 마련을 하고 백운동 서원이라고 처음에 이름을 해서 후학들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가르치다가 뭐 어느 정도 인기가 되가 다른 쪽으로 가셨겠죠. 그러니까 5년 뒤쯤에 태계 선생님이 소수서원에 이제 백운동 서원 풍기군수로 가시게 됐어요. 풍기군수로 가셔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전임자가 해놨는 게 참 취지가 좋은데 이분이 사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분이 가시고 나니까 그게 또 흐지부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좋은 일은 개인이 해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구나. 이런 거는 나라에 부탁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명종 임금한테 상소를 냈어요. 그래서 상소를 내서 이만 하니까 조금 나라에서 도와주십시오. 임금이
흔쾌히 허락을 하고 소수서원이라고 직접 사획 현판을 써가지고 서원 쪽에 보낸 겁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의 사획 1호입니다. 그래서 사획을 받으면은 혜택이 있죠. 땅을 줍니다. 땅을 주면은 그 땅을 또 경작할 사람이 필요하죠. 그럼 이 노비들이 툭하면은 뭐 징집이 되거나 뭐 다른 일로 불려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군형을 면제를 해줬어요, 노비들한테. 그리고 그 당시에 굉장히 귀하죠. 책을 줬어요. 그러면 혜택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렇게 혜택이 크다 보니까 이거는 또 이런 해가 후학들도 양성을 하는 게 좋고 소년들한테 제사 올리는 것도 좋은 일이고 이래서 좀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다 하고 태계 스님이 처음에는 이제 태계 스님하고 이래 다른 분들도 좀 활성화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생기게 됐어요, 사익선. 그럼 또 너무 많으면 폐단도 생기게 되죠. 일단은 그 다음에 파당이 생기게 되고 또 안 좋은 여론도 자꾸 조성이 되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숙종연간부터 회처를 좀 시작했답니다. 했는데도 회처를 당하는 서원보다가 새로 생기는 서원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점점 서원이 많아졌어요. 또 연간에는 한 200군데 정도를 회처를 했는데도 남아있는 서원이 700군데가 넘었다. 그만큼 전국 서원이 많았답니다. 그래서 나중에 대원군이 이제 정권을 잡아가지고 보니까 국고가 너무 비고 이래서 이게 어디로 이렇게 많이 빠지나 불러보니까 그 중에 다른 데도 물론 빠지는 데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서원이더라. 근데 서원이 이렇게 많을 필요는 없다. 전국에 한 사람이 위패는 서원 한 군데만 모시면 된다. 그래서 태계성의 위패를 여기도 모시고 만약에 뭐 이산서원에도 모시고 호계서원도 모시고 이렇게 모시죠. 그러면은 굳이 여러 군데서 이렇게 제를 올릴 필요는 없다. 그럼 도산서원 한 군데만 빼고 나머지는 다 회철시켜라. 그리고 또 교육기관이죠. 교육기관이 한 군데 너무 여러 군데 있을 필요는 없다. 한 지역에 하나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또 회차를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사당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가르치는 분이 있다가 학생이 줄어든다든지 가르치는 사람이 없다든지 해가지고 서원으로 역할은 별로 없이 사당만 남아있는 데가 21군데 내가 26군데 이렇게 해가지고 전국에 47군데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회차를 시켜버리죠. 그때 살아남은 서원이 안동에는 여기 부산서원하고 경산서원하고 두 군데고 2019년에 9개 서원을 한꺼번에 묶어서 세계유산으로 등재를 할 때도 여기 부산서원하고 안동에는 경산서원하고 두 군데 같이 올라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서원에 대한 역사였습니다. 네, 부산서원은 여기 일단 여기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저 앞쪽에 부산 서당하고 앞에 있는 농원정사 살아 계실 때 서당으로 사용하시던 공간입니다. 그리고 태계스님은 1501년도에 태어나셨어요. 가신 지 4년 뒤에 그러니까 74년도에 지어진 데가 뒤에 서원입니다. 그리고 5년째 여기 1년에 사역을 받은 데가 부산 서원입니다. 일단 여기 안에까지만 들어가시도록 할게요. 자, 안동 도산서원을 탐방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에 등재된 도산서원입니다.